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자, 오랜만에 방송을 합니다. 자, 오늘은 부산 아파트는 언제부터 폭등하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할 건데, 최근에 목요일이죠. 금리 인하도 했고, 현재는 코로나 사태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네, 그 전에 제가 언급했던 내용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 아파트는 폭등한다 그랬었는데, 자, 이 시기들을 우리가 한번 짚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부산 아파트는 언제부터 폭등하는가? 자, 언제? 자, 시기죠.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를 알려고 하려면은 저는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봅니다. 정부 정책이라든가 뭐 금리라든가 이거는 다 재료예요. 재료고, 정확하게 시기를 알아내려고 그러면은 시세가 움직이는 그 시세들이, 연결되는 시세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세들이, 그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한 파동, 그리고 대등수치를 우리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초등학교 정도의 산수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시기를 잡아낼 수가 있다. 제가 2019년도 9월부터 부산 아파트 움직인다, 저점 찍고 올라간다. 서울 아파트는 2019년도 작년이죠. 12월 달에 반드시 꼭지 찍고 더 이상 올라갈 폭이 없다, 내려간다, 다 찝어냈죠. 자, 그렇다면은 이 부산 아파트가 어떻게 앞으로 움직이는지 그 시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기를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자, 주의해야 할 게 있는데, 제가 부산 아파트는 모든 아파트가 올라간다고 해서 모든 아파트가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네, 내려간다고 해서 모든 아파트들이 다 내려가진 않습니다. 네, 우리가 하락 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올라갈 때 조정기를 만나게 되면은 시세는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주식이라든가 어떤 부동산은 하락기를 만나도 떨어지지 않는 아파트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서울에 지금 보시면은 지금 서울이 지금 이제 대세 하락기류가 들어가고 있는데, 12월부터 들어갔죠. 많이 떨어진 데가 한 30% 이상 떨어진 데도 있는데, 오히려 지금 덜 떨어진 데도 있습니다. 안 떨어진 데도 있어요. 네. 오히려 뭐 신고가를 경신하는 아파트도 있고, 압구정 현대라든가 아크로 리버파크 이는 뭐 떨어지지 않죠. 그거를 우리가 수평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S급, 우리가 대장주라고 말하는 그런 아파트들이라든가 부동산은 떨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외곽에 있는 아파트들 있죠. 그런 아파트들은 시세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하락기에. 또 그런 아파트들은 올라갈 때 어떻습니까? 안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상승기를 만나더라도 오를 때는 올라가는 아파트가 수익률이 굉장히 편차를 보이게 되고, 내려갈 때도 똑같습니다. 편차를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언급해드린 게 뭡니까? 대장주에만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대장주.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아파트든 대장에만 투자를 해라. 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주의하게 생각할 게 뭐냐면은, 바닥은 100일이고 천장이 3일이란 말이 있습니다. 예. 바닥이란 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어요. 언제 사야 될지 생각할 시간들을 충분히 줍니다. 그러나 꼭지 치고 내려갈 때는 순식간에 꼭지 치고 내려갑니다. 이게 3일이에요, 3일. 자, 꼭지를 언제 칠지 모르죠. 3일에 해당되지 않으면은 3일에 팔 수 있습니까? 부동산을. 자, 부동산에 뭐 자기 물량 내놓는다고 3일 안에 팔린다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라는 겁니까? 대장 아파트에 투자를 해라. 무조건 대장에 투자를 해라. 왜? 대세 하락기를 만나도 대장은 어떻습니까? 대장 아파트는 안 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수평조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수평조정. 하락조정과 수평조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락기를 만나게 되면은. 그래서 대장 아파트는 항상 수평조정을 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시기를 알기 전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해야 된 게 뭐냐 그러면은, 제가 그랬죠. 이 시기에 따라서도 내려가는 국면에서도 버티는 아파트도 있고, 올라갈 때는 그 버티는 아파트들은 남들보다 두세 배 더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 관점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부산 아파트를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자,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삼습니까? 대부분의 99% 사람들은 어떤 기준으로 삼냐면은 내가 살고 싶은 아파트를 골라요. 내가 살고 싶은 아파트 고르면 안 됩니다. 남들이 사고 싶은 아파트에 남들이 사고 싶은 곳이 있죠. 뭐 강남이라든가 광안대교 조망권이 있는 아파트들, 해안라인 1선 예를 들자면요. 그래서 이 기준을 갖다가 내가 아파트를 고를 때 다른 사람의 기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싶은 아파트를 고르지 말고 절대로 남들이 살고 싶은 곳이죠. 남들이 살고 싶은 곳의 아파트를 고르라는 겁니다. 남들이 살고 싶은 아파트가 아니라 남들이 살고 싶은 곳. 그게 바로 입지라는 겁니다. 입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입지라는 거는 입지가 좋다 나쁘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이 지역에 이 아파트가 아무리 좋다고 우겨도 시장은 그게 인정해주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싶은 아파트는 완전히 배제라. 그리고 남들이 살고 싶은 곳의 아파트. 이게 뭡니까? 남들이 살고 싶은 곳이 어디입니까? 입지가 좋은 곳이 입지. 그래서 부동산을 선택할 때, 아파트를 선택할 때 가장 전제 조건 1조건이 뭡니까? 1조건. 네. 그게 바로 입지다. 남들이 살고 싶은 곳의 입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칙을 잘 정하셔야 된다. 투자를 할 때는. 자, 평생을 살아가는 아파트들을 선택하더라도 아니면 내가 투자로 여기서 나중에 이 아파트를 가지고 월세를 주든 전세를 주든 투자를 하든 간에 아니면 시세 차이를 보든 간에 원칙을 반드시 정해야 된다. 자, 워렌 버핏 아시죠? 워렌 버핏. 워렌 버핏의 원칙이 뭡니까? 자, 첫 번째 원칙이 뭐죠? 내가 살 집을 먼저 사라는 겁니다. 예. 주식 투자하기 전에 가장 먼저 내가 살 집을 먼저 선택하라. 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이 뭡니까? 손해보지 마라. 손해보는 거래를 하지 마라. 세 번째 원칙이 뭐죠? 두 번째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자, 결국에는 내가 살 집을 먼저 살고 두 번째는 손해보는 투자를 하지 마라. 세 번째는 손해보는 투자를 하는 것을 지켜라. 손해보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을 지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은 부산 사람의 관점에서 아파트를 보시면 안 됩니다. 예, 절대로 보시면 안 돼요. 서울 사람의 관점에서 아파트를 보라는 겁니다. 내가 이 아파트를 살지 말할지를 선택할 때 무엇을 관점을 보느냐면은 부산 사람의 관점이 아니다. 서울 사람의 관점으로 보라는 겁니다. 자, 내가 만약에 서울 사람이라면 이 아파트 살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걸 먼저 생각하라는 거죠. 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부산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부산 자체 내의 어떤 자생적인 어떤 그 수요는 굉장히 약합니다. 네. 그래서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의 아파트들보다는 양극화 차별화가 더 극심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커요. 앞으로. 이게 완전히 극단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느 한쪽의 시세는 올라가고 어느 한쪽의 시세는 정체되거나 하락을 하는데 그 관점을 누가 만드느냐면 부산 자체 내에서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서울 사람들이 이 시세를 만든다는 거죠. 예, 서울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부산 사람의 관점에서 아파트를 보지 말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서울 사람이라고 내가 생각을 해서 이 아파트를 객관적으로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켜라. 저는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 중에 두 가지를 이제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 두 가지를 얘기 드렸는데 첫 번째가 뭐거든? 네. 내가 살고 싶은 아파트를 고르지 말고 남들이 살고 싶은 곳, 남들이 살고 싶은 입지의 아파트를 선택하라. 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부산 사람의 관점에서 아파트를 보지 말고 자, 내가 서울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서울 사람의 관점에서 아파트를 보라는 겁니다. 자, 잘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 서두에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죠. 부산 아파트는 언제 폭등하는가?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은 서울 아파트와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네. 서울 아파트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보셔야 될 게 뭐냐 그러면은 제가 2019년도 12월이 꼭지라고 그랬죠. 정확하게 맞췄죠. 여기서 제가 12월 달에 방송을 해가지고 못 올라간다고 그랬죠. 예. 12월 달이 꼭지고 여기서부터
하락 파동 시작된다. 자, 부산 아파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9월부터 올라가죠. 9월부터 대세 5파동 중에 1파동이 움직이는데 여러분들이 주의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서울 아파트의 소파동 5파동과 부산 아파트의 소파동 1파동은 항상 겹칩니다. 아시겠습니까? 중간은 안 겹쳐요. 그래서 부산 아파트 그 파동하고 서울 아파트 파동은 완전히 다른 경로로 움직이게 되는데, 자, 파동의 시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게는 대등수치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서울 아파트 끝자락에서는 부산 아파트가 그때부터 대세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의 마지막과 부산 아파트의 초반, 처음 대세가 열리는 그 국면은 항상 겹치게 되고, 맨 마지막에 항상 겹치죠. 그리고 부산 아파트의 맨 마지막에 피나레를 찍는 이 소파동의 5파동이죠. 5파동은 서울 아파트의 이제 대세가 시작하는 1파동과 겹치게 됩니다. 제가 이거는 항상 얘기를 해드렸어요. 서울과 부산은 겹치지가 않는데 항상 두 국면은 겹친다고 했죠. 자, 두 국면이 겹치게 되는데 그 두 국면이 겹치게 되는 게 어디다? 초반과 마지막 국면. 부산 아파트의 초반과 마지막 국면은 항상 겹치게 된다. 예, 어떻게 겹칩니까? 같이 상승하는 걸로 겹치게 된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은 2016년도에 지금 2016년도 하반기에 꼭지를 찍었죠. 2017년도 초반, 2016년도 하반기에 꼭지를 찍었을 때 그때 서울 아파트는 2014년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 마지막 국면하고 피날레를 찍는 마지막 국면하고 서울의 초반에 움직이는 국면은 항상 일치했습니다. 같이 움직여요. 네, 아시겠죠? 자, 그리고 2008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반하고 같이 움직여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건 좀 이따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자, 여러분 서울 아파트를 한번 볼게요. 서울 아파트. 서울 아파트를 잠깐 언급을 해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부산은 부산 자체 내의 수요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산 아파트가 올라가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네. 실수요, 가수요, 투기수요, 이 3박자가 같이 어우러져야지 올라가는데, 자, 그렇다면 실수요, 투기수요, 가수요가 들어오는 곳이 어디서부터 들어오냐? 네, 타지에서 들어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서울, 그 다음 경기.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서울 아파트를 일단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 지금 마우스가 다니는 정중앙에 동그라미 있는 데가 여기 강남이죠, 강남. 여기 압구정 현대고. 그 오른쪽은 잠실입니다. 롯데월드도 보이고 잠실 쪽이고, 그 왼쪽은 어디입니까? 이제 마우스 다니죠. 왼쪽은 서초죠. 서초에서 다리 하나 건너면 어디입니까? 위쪽으로 강북의 용산이죠. 용산. 예, 용산이고, 용산 쪽에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한남이죠. 한남. 요 동그라미 다니고 있는 데가 한남 5구역. 여러분들 제일 유명한 곳입니다. 한남 5구역이고, 자, 강남에서 보시면은 압구정 현대에서 다리 하나 건넙니다. 예, 여기 성수대교입니다. 성수대교. 다리 하나 건너게 되면은 여기 어디죠? 성수죠. 여기 뭐 트리마제 있고, 뭐 갤러리아 폴에 있고, 아크로 포레스트 있고, 최근에 뜨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울은 보시면은 대략 뜨는 곳이 한 6군데로 보시면 됩니다. 다 한강변이에요. 한강변. 강남권. 그 다음에 잠실권. 한강라인 잠실권. 왼쪽으로는 서초, 반포 쪽. 자, 반포에서 다리 하나 건너면 뭡니까? 네, 이 용산 쪽. 한강변. 그 다음에 한남권. 강변이죠, 한강변. 한강변에 있는 한남권. 그 다음에 한강변에 있는 성수권.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중심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차별화가 굉장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부산 아파트는 서울보다 더 치열하게, 더 극단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서울도 지금 보시면은 강북하고 뭐 강남권하고 뭐 기본이 10배죠, 10배. 10배, 뭐 5배, 10배 기본이 막 차이 나죠. 네. 어마어마합니다. 네. 부산은 이거보다 더 심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크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서울 쪽은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서 저는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은, 저는 이제 반포 쪽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반포. 원 에이스는 한강이요, 압구정입니다. 압구정.
강남에서 보시면은 압구정 쪽이 원탑이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예, 원탑이고 그 주변부가 오른쪽으로 잠실, 왼쪽으로 서초고 위로는 용산이고 한남이고 위쪽으로는 또 강남에서 길 하나 성수대교 넣으면 성수죠. 근데 원탑은 사실상에서는 압구정 쪽이다. 압구정인데 그런데 저는 지금 보시면은 신흥으로 많이 지금 뭐 신축이 많이 들어온 곳이 어디냐면은 이 반포죠. 서초구 반포. 요 반포 쪽인데 여러분들이 서울에 한번 가보시면은 어떤 현상을 느끼게 되냐면은 공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반포 쪽 가시면은 공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여기는 초등학교 가시면은 한 반에 보통 보면은 한 40명 넘어요. 자, 여러분들이 서울, 부산에 가시면은 한 반에 뭐 20명에서 25명이죠. 초등학교. 서울 반포 쪽 가시면요. 초등학교 한 반에 40명이 넘습니다. 바글바글해요. 공기 굉장히 안 좋습니다. 굉장히 안 좋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새로 뜨고 있는 데가 보시면은 뭐 한남이라든가 용산이라든가 성수권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은 코로나가 모든 것을 많이 바꿨습니다. 예. 우리가 보시면은 은행이라든가 뭐 증권 이런 뭐 주식거래 할 때 옛날에는 뭐 객장에 가고 은행 뭐 이체 보내려고 그러면은 예전에는 은행을 갔죠. 그러나 천천히 서서히 뭐 디지털화가 되면서 증권사의 객장도 없어지고 증권사들이 거의 다 온라인으로 거래를 하게 되죠.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도 계좌 개설하러 이제 안 가죠. 다 비대면이죠. 네. 그래서 코로나 사태는 비대면을 더 한층 더 디지털화 시키기에 만들었다. 더 비대면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저는 더 가속화시켰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그러면은, 자,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9 to 6라고 해가지고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했죠. 이게 비대면 사회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택근무입니다. 재택근무. 이제 재택근무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보시고, 자,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뭐 80년대, 90년대 여러분들 아파트 보는 기준이 뭐였어요? 네. 첫 번째 뭡니까? 역세권, 교통.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죠? 학군이죠. 학군과 교통이었는데 이제 학군과 교통이라는 의미가 서서히 이제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그 자리를 뭘로 메웠습니까? 조망으로 메웠습니다. 조망.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한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시세가 다 움직여요. 자, 여러분들이 부산 아파트에 살고 있다 그러면 이걸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제 코로나 사태가 비대면을 더 확장시켰고 디지털화를 더 확장시켰다는 겁니다. 이제 마트 안 가요. 안 갑니다. 다 배달시키지. 새벽에 주문하면 아침에 옵니다. 예. 반찬거리 다 와요. 음식 할 거 다 옵니다. 앞으로 더 확대됩니다. 재택근무 더 확대돼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반포에 있는 썩은 공기 마시면서 서울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어디로 간다? 저는 부산으로 간다고 봅니다. 상당 부분 부산으로 간다고 봅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서서히 움직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부산에 대한 실수요가 크겠죠. 서울에서 내려오면 실수요, 가수요, 특유수요들이 어우러지게 된다.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는 이 광안대교를 중심으로 한 해안라인 쪽이다. 해안라인. 광안대교를 중심으로 한 해안라인이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차별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이 서울에 살고 있다. 서울의 강남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내륙으로 뭐 이쪽 뭐 진구라든가 내륙이나 동래구라든가 뭐 연제구를 안 갑니다. 안 가요. 빨리 캐치하셔야 됩니다. 빨리. 절대 안 갑니다. 이쪽으로. 모릅니다. 그리고 착각을 많은 부분들이 하시는 분이 뭐냐면은 대우마리나를 저는 대우마리나를 좋은 입지에 물론 아파트지만 이 서울 사람들이 안 삽니다. 이쪽은. 대우마리나. 왜 안 사냐 그러면은 최근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서울 사람들이 내려와서 집값을 올렸던 대표적인 곳이 어디입니까? 대표적인 아파트 두 곳이죠. 대장 아파트 두 개. 협진태양고 삼일빛이죠. 협진태양고 삼일빛이 보시면은 서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샀습니다. 지금도 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대우마리나 삽니까? 안 사요. 왜 안 삽니까? 조망이 없기 때문에 안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아파트를 선택할 때 조망을 가장 우선순위로 둬야 됩니다. 조망을. 자,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보시냐 되면은 지금 이 협진태양하고 삼익빛을 중심으로 해갖고 해안날선을 따라가죠. 이쪽으로 W까지. 여기가 중심이 됩니다. 여기가 대연빛이 포함해갖고 여기 삼익빛하고 협진태양부터 시작하고 요 자리들이 중심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최근에 조정지역 해제되고 나서 그 전부터 8월 9월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죠. 제가 19년도 9일이라고 정확하게 찝어드렸는데 대세가 움직이는 시기다. 자, 그때 4억짜리 아파트들이 지금 8억이 됐어요. 자, 여러분들이 그 전에 4억을 주고 사는 4억을 주고 샀다 그러면은 설에가 깨가지고 지금은 8억이 됐어요. 그러면 시세 차익이 4억밖에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파동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부산 파동은 1파동밖에 진행 안 됐습니다. 1파동은 모든 아파트들이 대부분 다 오른다고 했죠. 아주 외곽에 있는 아파트 빼고. 여기 동래구도 오르고 연제구도 오르고 진구도 오르고 뭐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뭐 다 오른다고 그랬죠. 그럼 2파동부터 차별화가 시작됩니다. 2파동부터. 2파동, 3파동은 별 볼 일 없어요. 별 볼 일 없습니다. 그 다음 4파동 조정 나오고 5파동은 2022년부터 올라갑니다. 자, 1파동, 큰 파동, 3파동, 큰 파동 올라가는 상승파동이죠. 5파동은 1, 3파동에 다르게 기간이 짧습니다. 서울은 기간이 6년밖에 안 돼요. 부산도 5, 6년밖에 안 되는데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나 그 대신 이 파동이 응집력이 굉장히 큽니다. 이 말이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들 4억짜리 아파트가 해안라인 일산의 광안대교 조망 보이는 아파트들 있죠. 협진태양하고 사인피치가 4억짜리 아파트들이 4억대에 있는 아파트들이 8억이 됐어요. 8억이 넘어갔어. 30평 아파트가 30평이죠. 34평 말고 30평 아파트들이. 그럼 시세 차익이 4억이 됐죠. 그러면은 이 들어오는 아파트를 가지고 내가 고집을 피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5파동이 만나요. 3파동, 4파동, 2파동, 3파동, 4파동 약한 파동이 나고 5파동부터는 치고 가는데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8억짜리 아파트들이 16억 됩니다. 판돈이 달라져요. 이제는 1파동에서는 시세 차이가 4억밖에 안 됐는데 자, 2, 3, 4파동, 5파동이 진행돼서부터 어떻게 되냐? 시세 차이가 8억이 16억이 돼버립니다. 시세 차이가 8억이 된다는 얘기예요. 판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이걸 잘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이 1파동이 시작됐을 때는 시세 차이가 4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2022년, 2024년, 2025년으로 끌고 가는 그 파동에서는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8억짜리가 16억 대는 8억의 시세가 됩니다. 8억짜리 시세. 그 전에 4억짜리 시세하고 8억의 시세하고 차원이 다른 겁니다. 2배 차이 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내륙으로 들어가지 말한 겁니다. 내륙은 갈아타라는 건 계속 강조하는 이겁니다. 1파동에서도 또 내륙이 올랐으니까 봐라. 내륙도 오르지 않았냐. 해안만 오르는 게 아니다.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린 거죠. 이 내륙도 올라간다. 그러나 2파동 조정, 3파동, 4파동 나오고 5파동 피날로를 찍게 될 때는 내륙이 안 오릅니다. 이게 안 올라요. 자, 여러분들이 10년 후에 내가 아파트 사는 아파트가 10년 후에 되니까 자, 20억, 30억이 됐어. 그런데 5억, 6억에 사는 아파트가 10년 후에도 5, 6억이 되면은 여러분들 환장합니다. 디비져요. 완전히 디비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지금 서울에 지금 얘기를 했는데 비대면 사회가 확장되고 디지털 사회가 확장되고 재택이 또 확장되고 하다 보면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반포 이쪽은 굉장히 지금 핫한 지역이지만 강남, 용산 굉장히 공기가 안 좋습니다. 가보시면 알아요. 초등학생들 막 40명 막 박터지고 인천에 가깝죠. 이게 바로 지금 보시면은 중구가 가깝습니다. 부산이라고 하는 입지적인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가장 남단의 동쪽이란 겁니다. 자, 여기가 보다 조금 더 공기가 좋은 곳이 제주도인데 제주도는 인프라가 없죠. 부산만큼 인프라가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차후에 보시면은 부산으로 굉장히 많이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은퇴 수요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몰릴 가능성이 큰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오느냐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잘 캐치를 하셔야 되고, 자, 말씀드렸다는 게 그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이 뭐 내륙 쪽이 올라가니까 올라가지 않았냐. 그래서 앞으로도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네.
빨리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던 라인들이 있는데, 네. 저는 중요하게 있는 라인들이 뭐냐 그러면은 해안으로 일선입니다. 해안 일선. 광안대교가 보이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5년 후 정도 지나게 되면은 여기 지금 보시면은 협진태양부터 시작한 삼익빛 이 두 단지는 뭐라고 했죠? 수평 조정이라 했죠. 하락주 조정이 안 나옵니다. 이 두 아파트는 절대 하락 조정 안 나요. 이파동 하락 조정이 나오다. 이거는 수평 조정 된다. 네, 플랫이 걸린다고 했죠. 플랫이 걸리는 아파트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나중에 상승기 때 만나면 폭발한다고 그랬죠. 예, 방송에 몇 번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따라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삼익빛은 대단지고 협진태양은 소단지인데, 이 두 아파트는 5년 후 지나게 되면은 서울 사람들이 30% 이상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두 아파트들 보시면은 재건축을 지금 하고 있죠. 진행하고 있는데, 이 두 아파트 10년이 지나면은 이 두 아파트의 서울 사람이 60% 비율을 차지하게 돼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익빛은 물갈이가 많이 됐죠. 협진태양은 아직도 물갈이 안 됐지만 협진태양은 지금 입주민들이 대부분 한 80% 이상은 다 물갈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 시세가 12억, 지금 선인평이 거의 한 8억 정도 하죠. 8억 4배를 하고 있는데 이 시세 7억대에 사신 분들이 이게 만약에 2년 후 정도 돼서 12억을 넘어갔다 한 시세 차익이 5억 정도가 되면은 이거 욕구가 차익 실현 욕구가 굉장히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12억에서 13억 정도가 되면은 그 사이에서는 물갈이가 굉장히 많이 될 거예요. 손바뀜이. 그래서 이 손바뀜을 누가 가져가느냐, 삼익빛이하고 최종적으로 가져가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울 사람이라 보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단지가 계속적으로 언급해드렸죠. 9월달부터. 이 두 단지가 부산 아파트의 대장이다. 이 두 단지의 바로 밑에를 봐라. 네.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고리 좁히면 안 된다. 저는 객관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객관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양극화 차별화에 극도로 치닫게 된다. 부산 아파트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도 내륙도 올랐다. 동래구도 올랐으니까 앞으로도 따라가지 않겠냐? 안 따라갑니다. 절대로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쪽은 그쪽 안에서의 수요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신규 수요가 안 들어와요. 신규 수요가. 수요가 없으면은 시세 상승을 하지 못합니다. 네. DS 공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수요와 공급이죠. 네. 공급이 줄거나 수요가 늘어야 됩니다. 아파트는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 수요는 공급은 계속 늘어나죠. 그래서 아파트의 시세를 만드는 것은 절대적으로 수요다. 네. 공급이 넘쳐나고 있는 내륙 쪽의 동래구에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고 앞으로의 대응을 하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